오늘 노동통계국에서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한 8시 반쯤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제 job added 해가지고요 26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가 됐다. 예, 이게 11월 달에 그렇게 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월 달에 26만 1천 개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어쨌든 노동시장이 튼튼해졌다라는 청신호로 보통 이야기가 되어져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로 지금 종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7%라는 그 실업률은 사실은 굉장히 낮은 실업률이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시장이 매우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이렇게 건강한 지표가 발표가 되면 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식시장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떨어지면서 끝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보고서에 나온 숫자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진짜 전문가들은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Average hourly earning 이라는 시간당 평균 임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all private industry니까 모든 민간 부문에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것도 긍정적인 거 아닙니까? 예, 인건비가 올라가고 일자리 많아지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아지는데 사람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인건비가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봅시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3개월 평균 인건비의 변곡선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5라는 숫자가 있죠. 이 5%대에 지금 맞춰져 있던 것이 지금 갑자기 6%로 훅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한 6% 정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이거보다 더 올라갔습니다. 이제 11월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올라갔는지 이제 발표가 또 나와야 제가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12월 달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7%가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올라가는 수준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첫 번째 한 가지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혹은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이러한 잠재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돈이 없어야 사람들이 돈을 지출을 안 하고 물가가 떨어지게 수요가 줄어들면서 물가가 떨어지게 이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인건비가 충분하진 않지만은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돈을 쓰게 되는 나라는 이야기이고요.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물가가 뚝 떨어지질 않고 그냥 계속 멈춰 있거나 아니면 계속 조금씩 올라갈 수도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 결국에는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고금리 정책이 안 먹힐지도 모른다라는 우려를 낳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연준의 여러 총재들이 이야기하고 또 파월도 분명하게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인가요? FOMC 12월 중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0.5%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배적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사람들이 조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이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노동시장 튼튼한데 사실은 금리 좀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슬그머니 고개를 들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죠. 원래 연준에서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2% 아닙니까?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낮추겠다. 2에서 3% 사이로 낮추겠다는데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5% 정도 인플레이션, 연간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낮춘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임금이 지금 그것을 따라잡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물가가 이제 고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여러 경제학자들은 임금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 과소평가할 수 없다 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었지만 지금 그 희망이 무산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가지 않고 경기가 서서히 좀 나빠지긴 하지만 경기 침체로는 가지 않는 연착륙을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는데 그 기대가 지금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갑작스런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다라는 이제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밥 휴즈라고요, 미국 경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데일리 컬러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강력한 명목 임금 인상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낮추겠다는 연준의 목표를 조금도 더 쉽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긴축된 노동시장 속에서 계속되는 임금 상승은 상승 압력을, 그러니까 시간당 평균 소득에 대한 상승 압력을 지속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휴즈는 10월에 일자리가 소폭 감소했고 감원 의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이게 모두 임금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는 신호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일자리도 적게 늘어났고 임금도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임금 상승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가 떨어지겠구나라는 어떤 희망을 가졌었는데, 지금 요번 달에 10월에는 희망을 가졌으나 11월에 나온 숫자를 보고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됐다.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학자인 EJ 앤토니 같은 경우에는 노동통계국이 실시한 기관 조사하고 그다음에 가계 조사,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가정에 대한 수입 조사랑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노동통계국에서 실제로 조사하는 기업 조사 내용은 기업의 급여를 조사하기 때문에 한 명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세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잡 가지는 사람도 있고 3잡 가지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번 숫자가 사람은 한 명인데 이 직장에서도 일하고 이 직장에서도 일하니까 일자리가 겹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자리가 몇 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건 실제로는 그만큼 숫자의 일자리가 나온 거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월 이후에 2개의 조사, 기관 조사하고 가계 조사, 하우스홀드 조사에서 270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해 추가된 일자리 중에서 90만 개 이상이 추가 취업자가 아닌 이중 집계된 취업자인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기관의 노동부에서 이렇게 일자리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허수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앤토니는 특히 지난달 크게 위축된 제조업 부분이 해고, 강제 휴업을 각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제조업 쪽에서 갑자기 훅 줄어들었는데,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갑자기 훅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제조업 쪽의 일자리가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제조업의 취약성은 전형적으로 나머지 경제의 취약성을 예측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조업 지수가 나빠지면 다른 산업 전반이 다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 일자리가 도미노 현상으로, 부문별로 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일자리들이 쫙 빠져나갔을 때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그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자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오늘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데이터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주지 않을 때 당신은 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나는 오늘 아침 8시 29분 단기 인플레이션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낙관적이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침에 노동부가 이 노동시장, 일자리 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만간에 잡히겠구나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노동부가 이 숫자를 딱 내놓는 것을 보는 순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잠깐 경기가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또 이게 경기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진다라는 표현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도하고 예상하는 몰고 가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예. 뭐 경제 얘기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가 지켜봐야 하겠고요. 하여간 내년에 대량 해고 사태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저희가 해드렸었는데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 좀 각오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미리 좀 드립니다. 소비 지출 같은 것도 좀 되도록이면 줄이셔야 할 것이고요.